안녕하세요. 세 명이서 올라오니까 무슨 그 아이돌 그룹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 영예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도 있지만 포항에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서 왔고요. 저는 박민 최고원 박상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6분에서 7분 정도 발표를 하고 뒤에 선생님들께 이제 이어드리는 형태로 발표를 할 건데 이게 학급에서 활용한 사례를 공모한다는 그 처음에 그 공모 주제를 보고 조금 망설였습니다. 학급이라고 고등학교인데 학급에 그것보다 우리는 수업에서 할 게 많은데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메일 드릴 때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클래스팅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수업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수업을 할까 뭐 디자인을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히 작년 초에는 연수를 제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또 과자랑 보트를 막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그 인기 최고의 교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답의 차원에서 제가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공모에 그랬는데 뭐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제가 이제 셋이 같이 하겠다라고 때를 썼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와서 그 조영구 대표님께 우문을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우문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 그 경쟁업체가 많이 생겼지요? 라고 웃으면서 여쭸어요. 뭐 클래스 1, 2, 3도 그렇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쭸는데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경쟁업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잊고 있었던 거를 또 그 한마디 배웠는데요. 그 수업을 할 때 그 학생들한테 협동을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협동하는 모습을 교사들도 보여주고 싶다. 우리들도 이렇게 협동하거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클래스팅도 활용하고 협동 수업도 하는데 경쟁업체라고 생각을 하다니라고 깨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 깨달음을 어떻게 수업으로 이제 적용해 볼까라는 고민으로 작년 수업에서 예수님들하고 같이 팀티칭을 한번 그 머릿속에만 있던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생님들도 너희들한테만 협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들도 협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어. 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은 조금씩만 준비하면 하나씩만 준비를 하면 돌아가면서 또 수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편의성도 크게 한몫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개설을 했어요. 동그라미 쳐놓은 게 저희들의 클래스였는데요. 수업에 이제 사용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국어왕 2학기 같은 경우 1학기에는 국어왕 1, 2, 3, 2학기에는 국어왕 4, 5, 6 이렇게 개설을 해놓고 한 학년 전체가 240명입니다. 그러면 240명이 약 80명 정도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국어왕 5, 저는 국어왕 5를 제가 개설을 해서 처음에 수업을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저는 국어왕 6을 인수인계 받습니다. 아이들이 옮기는 게 아니고 제가 국어왕 6을 인수인계 받고 그 국어왕 6에 있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또 똑같은 결과물들을 거기에 올리고요. 그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제가 국어왕 4기라고 되어 있는 저것을 인계를 받고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국어왕 5에서 했던 것, 국어왕 6에서 했던 것을 똑같이 또는 더 발전된 형태로 수업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결과물들을 국어왕 4에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순서만 정해놓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수업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컨셉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수업을 그러니까 나누지 않았다면 세 가지 영역을 다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주로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생전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5에서 6차시 정도 토론 수업을 기획을 했는데 뭐 제재는 허생전이지만 그 작품에 담긴 어떤 시대적 특징을 파악하고 또는 그 토론 역량을 기른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성취 기준과 성취 목표를 합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에 클래스팅을 어떻게 처음에 활용을 했냐면 1차시는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미리 클래스에 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고요.
그 당시에는 이 사진이 없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만 띄워놓고 절차를 이렇게 그냥 안내만 하고 학생 한 명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니 네가 진행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요거 보고 그 중간에 모르는 건 저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만 사진을 찍어서 탑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밑에 보면 우수질문 생성자라고 학생 이름도 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죠. 그 고등학교에는 요즘 난리인 게 있습니다. 난리이면서도 한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는 학생을 뽑아가겠다라는 대학에서 라는 전형 취지이기 때문에 얼마큼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을 그때그때 이제 누가 기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밑에다가 달아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시 수업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그 활동을 제시해놓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그거를 지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새로 결과물을 탑재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제가 그 학생의 어떤 장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록할 때 참고해야 될 내용들을 메모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메모를 할 때 학생들에게 안내했던 게 뭐였냐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안내를 할 테니까 너희들도 댓글로 너희들이 잘한 거를 좀 올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다 못 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올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저희가 그 경북 포항의 읍내 학교라서 촌놈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뻔뻔하게 자기 자랑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볼 생각이고요. 다른 친구들 잘한 것도 좀 빛내기 버튼을 눌러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또 셈이 있는지 이것도 역시 잘 안 됐었습니다. 잘 안 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수업한 것은 포스트잇 플러스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포스트잇 플러스라고 아이폰에만 쓸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검색을 하면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포스트잇을 모아놓고 사진 하나만 찍으면 각각의 포스트잇별로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켜줘요. 스캔본을 만들어주는 어플인데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 찍어가지고 학생 이렇게 클래스에 올려놓고 읽기 중, 읽기 후 질문을 탑재를 하고 각각의 이런 식으로 답글도 달도록 하고 이런 답글의 질 이 질이라 하면 이제 허생전 단원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인한 막연한 근거로 인한 어떤 그 토론이 아니라 텍스트에 근거한 정확한 부분을 찾아내서 이렇게 제시한 것들을 우수 답변이라고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달면 수행평가로 좋은 점수 줄게라고 한 결과들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저 개인 홈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 방법 개선 수기 공모 이렇게 막 해가지고 유명 학원 강사들처럼 이런 거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밑에 이제 학생들이 댓글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240명 중에 5명이 댓글을 수기를 아주 길게 근데 질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박민쌤 알라뷰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앞두고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내신 관리가 되게 중요해서 사실 이거의 취지는 맨 처음 취지는 제가 수업하다가 잘못 가르친 게 있더라고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모든 반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미 6기로 넘어왔는데 5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거 정장한다라고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팅을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고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그 테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상용입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는 최고원 선생님께서 만드신 슬라이드인데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너무 같아서 따왔어요. 한번 보시면 이제 저는 연결고리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공유와 소통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 저는 올해 클래스팅을 처음 쓴 이제 새내기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SNS라는 그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게 정말 공유와 소통만 했습니다. 다른 박민 선생님처럼 이렇게 수업에 깊이 있게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공유와 소통 면에서는 잘 활용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학생들이 무언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문 단원을 하면 무조건 글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클래스팅에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저 선생님만 보게 하는 선생님 공개가 아니라 전체 공개를 원했는데 얘들이 너무 부끄럽대요. 저는 사실 제가 그런 부탁을 한 애들이 정말 문학적으로 제가 너무 잘 썼다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해줘라고 했는데 선생님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만 보고 저만 빈내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아쉬웠어요. 다른 학생들도 보고 뭐 밑에 코멘트를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빈내기를 눌러주면 얘한테도 굉장히 힘이 됐을 건데 그런 점이 잘 안 됐던 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 공개라는 걸 아예 말하지 않고 무조건 전체 공개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도 글을 잘 쓰지만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김영광이라는 학생의 이제 남학생 글을 가져왔는데 이 친구는 정말 시를 그 당시 그 수업 시간이 20분 정도 되는 시간에 시를 썼는데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 본문을 공유하는 데 이렇게 클래스팅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약간 무리수를 넣었었는데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의 갈래라는 단원에서 서정, 서사, 극 교수를 이제 한 학생 또는 한 팀의 학생들한테 이제 맡겼는데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공유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80명 정도가 이제 한 클래스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80명은 20명씩 4반이거든요. 근데 서로의 수업에서는 어떻게 발표가 진행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반에서는 같은 주제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구나라고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학생들은 프레지를 이제 공유를 한 거, 이 학생들은 이제 PPT를 이제 공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과제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도 했었는데, 제가, 저는 나름대로 이제 비문학이라는 글을, 제재를 이제 분석을 할 때 항상 글의 구조도라는 걸 그리기 시킵니다. 그래서 구조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둠마다 모둠장을 한 명 지정해서 글의 구조도를 완성하고 이렇게 클래스팅에 올리세요 하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찍어서.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기도 하고, 이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시험 공부 대비를 하면서 너네들이 배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모둠 활동을 진행을 한 걸 공유를 한 거거든요. 이걸 공유한 이유는 이제 내가 생각한 중요한 것과 다른 모둠이 생각할 때 중요했던 거 이런 걸 공유를 함으로써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고 공유를 시켰는데 받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빈내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받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런 걸 의도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도를 사실 저는 저렇게 종이로 그려서 제출하기를 바랐는데 아예 수업 시간에 작성한 걸 찍어서 이렇게 올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장면을 공유하는데도 이제 클래스팅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아예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클래스팅 세 클래스에 모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걸 보고 자기들이 해결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소설의 시점에 대한 설명을 공유를 한 것이고,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독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독서 마인드맵 그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와서 아예 제가 예시를 이거 제가 직접 읽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걸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지를 제가 나눠줬는데 제가 거기에 어려운 단어를 집어 넣어놨는데 그걸 지우는 걸 깜빡을 했어요. 뭐 작품 내적자, 내적색이 이런 게 나오는데 아차 싶었는데 이미 인쇄는 240호가 다 돼서 그냥 그 학습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질문이 또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제가 참고한 책을 아예 떠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방과후 학습으로 고전문학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초자료 같은 걸 공유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놓고 화면을 띄우고 수업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아이패드로 아이패드를 이제 화면에 연결을 시켜서 바로 이렇게 필기 수업을 했었는데 이 자료를 달라고 또 요청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애들마다 찍어줄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사진을 찍어서 아예 클래스팅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요청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학생이 저를 찾아오니까 좀 되게 부끄러웠나 봐요. 그때 1학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질문을 올려서 이렇게 답글을 달았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답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응답도 이 클래스팅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강연 이제 수행 평가를 진행을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이 다음 학년 이제 후배들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초상권을 허락받는다 내용을 글을 올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다 답글을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요긴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클래스팅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팀티칭이라는 아이디어를 뜯고 이제 클래스팅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서 경험을 해본 결과 정말 이 팀티칭이라는 방법을 가장 예쁘게 담을 수 있는 이제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좀 어렵다 싶으면 제가 했던 이 공유와 소통 측면에서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바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투비 구은님 최구은입니다. 네, 저는 클래스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앞에 선생님들이 처음 세 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팅 활용 이야기를 했을 때 주로 학급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급 운영할 때 클래스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앞에 저희 두 선생님은 수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학급이나 수업에 대한 이야기 말고 저는 오늘 클래스팅을 활용해서 평가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학생부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해서 학생부를 훨씬 수월하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질 좋은 학생부를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행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행평가를 할 때 상호작용을 사용을 했다. 이 클래스팅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 먼저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고 그것을 수행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평가의 방식은 이렇게 단선적이었습니다. 교사는요 언제까지 무엇을 해서 내라 이렇게 공지를 하고 학생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단선적인 평가 방식을 우리는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바로 독서 프로젝트 다면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네, 교사는 학생에게 안내하고 학생은 수행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질문하고 교사는 응답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제시하고 학생은 그것을 참고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이런 다면적인 수행평가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툴은 바로 클래스팅을 활용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간단히 안내를 드리자면요. 저희 독서 프로젝트는 일회적인 수행평가가 아니었습니다. 1년을 기간을 잡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선택하고 그것을 읽고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독후 활동을 하고 그것을 중간평가물로 제시하고 그런 다음 최종평가물을 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소감까지 작성하는 1년에 걸친 수행평가였습니다. 당연히 복잡하겠죠. 처음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린 이렇게 할 거야 너희 해봐 라고 했는데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차근차근 안내했습니다. 당연히 클래스팅을 활용을 했고요. 네, 공지를 합니다. 무엇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해주세요. 중간평가를 해주세요. 마지막 평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우리가 제시한 이 안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수행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마다 이해도에 따라서 수행평가 결과물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학생들이 얼마나 독서를 잘했고 독후 활동을 했느냐이지 선생님의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들었느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아서 이렇게 학생들은 질문하고 교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물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교사는 이것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학생들은 이것을 보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참고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UCC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UCC를 클래스팅에 좀 더 일찍 올려서 학생들이 다 수업 시간에 다 같이 보긴 했는데 좋은 활동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팅이 좀 더 일찍 올려서 많이 볼 수 있게끔 클래스팅 상영회 같은 것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은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소감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을 갖게 되었고요. 수행평가에서 클래스팅은 이렇게 긴 1년의 결과를
1년 동안의 결과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필평가입니다. 지필평가에서는 당연히 클래스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자료를 올려줬어요. 학생들이 시간 내에 필기할 수 없던 것들을 자료를 올려줬는데 여기에서 저의 욕망이 드러난 나머지 여기 보면은 가정소설에서 일처다부제 이렇게 제가 잘못 올린 게 있습니다. 네, 저 욕망이 가득 있어서 그랬더니 학생이 선생님 일처다부제 아니죠? 일부다처제죠? 이래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생과 소통을 하면서 학습 결과물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을 학생들과 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2명 있어요. 최고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이유는요. 학생들에게 동일한 결과물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클래스팅 교사 홈에다가 저런 결과물을 써놓고 전체 공개로 그 다음에 4기, 5기, 6기 각각의 홈페이지에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마다 다른 결과, 다른 힌트가 나올지도 모른다 라는 것들의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범위들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일들도 했는데 시험 문제에 등장할 이름 맞습니다. 선착순 이러면 애들이 댓글을 달아락 달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번 시험에 제 이름 꼭 넣어주세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애들이 클래스팅을 좀 더 열심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부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과목별 독서활동에서 사용을 주로 했습니다. 독서활동 지금 과목별로 성적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빨리 할게요.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교사가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클래스팅에 직접 올리고 교사가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교사가 피드백을 하고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완결해서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클래스팅을 활용해서 독서 프로젝트, 지필평가, 그리고 학생부 과목별 독서 활동에 클래스팅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클래스팅이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저는 비담임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담임 선생님이시겠죠? 그리고 제가 있는 교실은 바로 2학년 교실 한중간이고요. 국어 교과실이. 학생들은 1학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1학년은 2학년 교실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일주일에 4번 수업 시간 빼고는 저와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클래스팅을 통해서 학생들은 저에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질문과 응답, 소통을 할 수 있고 저도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혹은 학생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너와 나의 연결고리, 클래스팅이 바로 학생들과 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클래스팅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